243페이지 보면은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 있습니다. 통계 마지막 단원인데 우리가 추정이라는 말은 또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추측하는 거죠. 예측하고, 그지? 어떤 결과나 사실을 가지고 또 다른 사실을 우리가 어떤 추정하고 예측하는 게 추정인데 모평균을 추정을 하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이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힘들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조사를 해서 그냥 평균 가면 모평균이란 말이야, 그지? 조사단 전체 평균이 바로 나오는데 그게 힘들어서 이 중에 어떤 일부분 표본만 하나 딱 떼내가지고, 그죠? 이 하나의 표본을 뽑아냈어. 표본을 계속 뽑는 게 아니고, 표본을 계속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중에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하나의 표본만 딱 뽑아내서 요 놈의 평균을 한번 조사를 해. 표본 하나만. 그럼 이 표본 집단 하나의 평균을 우리가 앞에서 X바라고 보통 변수를 잡았지, 그지? 근데 그게 즉 표본들마다 엄청 많이 생기면은 그 표본 평균 X바라는 놈도 여러 개 생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딱 하나의 표본만 조사를 해서 그 놈의 평균만 딱 계산한 거야. 잠깐만 안 돼요. 요 놈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 아닙니다. 잠깐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전체 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표본의 크기 10개짜리 표본을 뽑아서 이 안에 이제 자료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 10개의 표본만 평균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평균 X바가 예를 들어서 60점이래. 그러면 이 표본 하나의 평균 60점이 원래 대상 모집단 전체 평균이랑 같아 달라? 다르죠, 이거는, 그지? 잠깐만 안 돼요. 우리가 좀 전에 하는 거 확률 변수 X 표본 평균 X바의 전체 평균이 원래 모집단의 평균 M과 같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요 말이랑 다른 말인 거 알겠습니까? 요거는 표본을 크기가 뭐 10짜리면 표본의 크기가 10짜리인 거를 표본을 엄청 다 뽑아가지고 그 평균들마다 다 평균을 내고, 그 표본마다 다 평균을 내서 그 평균 낸 거에 다시 평균을 구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잠깐만 안 돼요. 자, 이거는 하나의 표본만 평균을 구해서 60점이 나왔어. 그럼 이 60점이 전체 모집단의 실제 평균이랑 다를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하나의 표본을 조사를 해서 평균을 구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원래 모집단의 모평균, 즉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걸 우리가 보통 또 M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얘를 가지고 실제 평균은 과연 얼마가 될까를 추정하는 거, 예측하는 거, 대략 얼마쯤 될까? 요게 모평균의 추정. 됐냐? 근데 이걸 가지고 정확한 값을 알 수도 없어, 그지? 왜냐면 조사 대상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본 평균 값 하나를 가지고 실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신뢰 구간이라는 걸 잡습니다. 신뢰 구간. 신뢰라는 건 무슨 말이야? 믿을 수 있다, 믿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60점이라는 어떤 하나의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걸 가지고 실제 모집단의 평균, 실제 모평균 M을 적당히 범위를 잡아서 추정할 거야. 정확한 평균 값이 하나의 표본의 평균 60을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범위를 잡을 건데, 표본 평균 60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점 정도 빼고 여기다 한 5점 정도를 더해서 실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서 실제 모평균이 한 이런 범위에 들어갈 요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지? 100%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잡았을 때 이 구간 안에 실제 모평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그런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 확률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신뢰도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구간을 잡을 때, 신뢰 구간을 잡을 때 표본 평균 60점에다가 뭐 한 50점을 빼고 표본 평균 60점에다가 한 50점을 더한 값으로 그러면 10점부터 110점 사이로 구간을 넓게 잡을 수도 있고 구간을 좁게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간을 짧게 잡으면은 이 구간 안에 실제 정확한 모평균이 있을 확률, 즉 신뢰도가 구간을 넓게 잡은 요 범위 안에 실제 평균이 들어갈 확률, 즉 요 신뢰도보다 누구 신뢰도가 더 크겠냐? 밑에 게 더 이 구간 안에 실제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더 크죠? 맞습니까? 그럼 신뢰도는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큰 겁니다. 대충 느낌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신뢰 구간과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모평균이 어떤 범위에 있을지를 추정할 거야. 자, 그걸 추정할 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신뢰도가 있냐면은 신뢰도 95%짜리가 있고 두 번째는 신뢰도 99%짜리 두 가지 신뢰도를 많이 씁니다. 99%. 자, 그럼 신뢰도 95%짜리로 실제 정확한 모평균이 어떤 하나의 표본 평균. 그럼 그때 이 하나의 표본 평균을 내가 60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그 하나의 표본 평균을 그냥 X바라고 쓸게요. X바. 자, 잠깐만, 근데 이거는 표본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한 거야. 표본 여러 개의 평균을 조사한 게 아니고 그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적당히 어떤 값을 더하고 뺀 구간으로 범위, 신뢰 구간을 잡을 건데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잡냐면은 1.96 곱하기 이렇게 많이 본 겁니다.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자,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아까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 기억나죠? 요 n은 표본의 크기,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전체는 누구의 표준 편차?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정확한 모평균의 값을 한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고 뺀 만큼 구간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은 이 구간 안에 정확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입니다. 자, 왜 95%인지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 값이 왜 1.96인지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99%는 똑같이 표본 평균 하나의 값을 이용해서 실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을 할 때 표본 평균 x바에다가 똑같이 뭘 더하고 빼는 구간을 잡을 건데 99%가 되면은 여기가 2.58이 됩니다. 2.58, 1.96이 아니고 뒤에는 똑같아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은 이 구간 안에 정확한 실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9% 확률로 들어갑니다. 정확한 평균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왜 95%는 이런 식이 되는 거고 99%는 왜 이런 식이 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게. 자, 확률 변수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입니다. 자, 요 놈이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그러면은 표본 평균 x바라는 확률 변수도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그럼 또 이놈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이랑 같다 배웠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 그랬죠. 표준 편차가 됐지? 자 여기서 또 항상 또 정규 분포가 나오면 또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해서 쓰잖아요, 그렇지? 자 이걸 표준화를 할 때 누굴 표준화한 거냐면은 요 확률 변수 x 바를 표준화한 걸 생각해야 돼. 요 확률 x 바의 표준화. 자 그럼 그거를 보통 우리가 z라고 많이 쓰죠. 자 이 z라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0부터 1.96 요 범위의 값을 가질 확률을 미리 우리가 다 계산해 놓은 정규 분포 표를 보면은 이 값이 0.475예요. 표를 보면 그래. 자, 근데 이때 이 1.96이라는 값이 정확한 값일까? 정규 분포 표를 보면은 이 0부터 시작해서 요 끝나는 값 요거 있죠, 그죠? 이 값이 다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도 없어. 이 값이 원래 다 무리수 값이야. 근데 적당히 어림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럼 0부터 z 값이 1.96의 값을 가질 확률을 정규 분포 표 곡선에서 보면은 표준화한 거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에 1.96 정도까지 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이게 0.475인데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니야. 뭐냐면 늘 얘기해도 지금 통계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차가 있어. 얘도 정확한 값은 아니고 0.475도 정확한 값이 아닌데 우리는 대충 어림을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1.96과 2.58도 값이 문제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어떤 문제는 이걸 1.9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걸 2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 문제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자, 그 이유는 z 값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 구간의 넓이를 계산하는 값도 다 오차가 있는 무리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어림을 해서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는 그냥 이걸 1.96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확률, 적분을, 넓이를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는 표를 보고 그냥 접근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확률 변수 z가 누구를 표준화한 거죠? 이 x바를 표준화한 거야. 그럼 실제 x바를 표준화하면은 확률 변수 x바를 표준화할 때 여기다 뭘 빼고 마이너스 n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누어서 루트 n분의 그죠? 여기 아니고 x바를 표준화하는 거니까 요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표준화를 한 게 요 z거든, 그치? 근데 이 표준화한 놈이 0부터 1.96의 값을 가질 확률을 조사해 놓은 게 0.475래요. 이 됐나? 자, 그럼 보세요. 이게 0부터 1.96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1.96부터 x바 빼기 m 시그마 n분의 표준 편차 1.96까지. 그럼 이 확률은 얼마야? 곱하기 2하고 얘를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를 2배를 하면 얼마냐? 0.95가 됩니다. 자, 여기 0.9가 나온 거 보이냐, 이제? 이게 95%죠? 0.95를 퍼센트로 쓰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 이 안에 있는 부등식을 정리만 할 거야. 자, 양변에 이 분모를 양변에 싹 곱합시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96에다가 이 분모를 곱해주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x바 빼기 m이 남고 이것도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는 걸로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를 모평균 m만 남길 거야.
모평균 n만 남기기 위해서 이 표준 편차 표본 평균 x 바를 양쪽에 다 빼버리고, 그죠? 양쪽에 다 빼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은 이제 이 식이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평의 값이 이런 범위의 값을 가질 확률이 0.95. 이게 0.95이기 때문에 그거를 퍼센트로 95%는. 그럼 내가 얘기했듯이 왜 이 1.96이 문제마다 달라지시는 거 알겠냐? 즉 이제 문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확률 변수 z의 절대값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 이하 1 확률이 0.9.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 이 확률 변수 z는 표본 평균 x 바를 표준화한 확률 변수고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이게 1.96 이하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의 값을 가질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0.95라는 소리는 뿔마 1.9니까 한가운데 0을 딱 쪼개버리면 그죠? 확률 변수 z가 0부터 1.9 값을 가질 확률이 0.475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은 이 1.9와 0.95가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거는 신뢰도 95%를 얘기하는 거고 1.96은 뭘 의미하냐? 1.96은 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95% 신뢰도로 신뢰 구간, 모평균의 범위를 정할 때는 이 앞에가 1.96이 아니고 뭘로 곱해라? 1.96으로 구간을 정하라 이 말이야. 이게 1.96이 아니고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2가 되고 0.9가 나면은 요거를 2로 바꿔서 구간을 잡으면 돼요. 자, 99%인 것도 이게 왜 2.58이냐면 실제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0부터 2.58까지의 확률을 구해보면은 이게 0.99의 반, 얼마냐? 0.495입니까? 이게 표준 정규 표를 보면은 2.58까지의 값이 0.495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둘 다. 문제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자,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 적는 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가 24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40 몇 페이지냐? 244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별거 없어요. m의 범위를 정했을 때부터 범위를 정할 때 요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럼 이 구간의 길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먹은 거 뺀 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탁 빼면 뭐는 날아가고? x 바는 날아가고, 그지? 그럼 요거 빼기 요건데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 95%냐 99%냐 다를 수 있지만은 일단 요 놈이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1.96이 될 수도 있고 2.58이 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정한 값으로 1.96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보통 K라고 잡습니다. 신뢰도 95%일 때 요 값과 신뢰도 99%일 때 요 값은 달라질 수 있다. 그 K라고 잡고 여기다가 뭐 곱한 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 게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이 전체 범위 길이, 크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뢰 구간의 요 길이와 요 시그마, 표본 평균, 아니, 표본의 크기 n,
그 다음에 신로드에 따른 요 K값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요. 245페이지입니다. 표본의 크기를 똑같이 뽑아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즉 n 값이 일정해요. 그러면 이 전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누가 결정하냐? 참고로 여기 표준편차 있죠? 표준편차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 표준편차는 변수다, 상수다?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구간의 크기는 이 분모 n,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 똑같으면 이 k 값이 얼마나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거네, 그지? 근데 또 이 k 값은 뭐랑 상관이 있었죠? 신뢰도, 그지? 아까 95%일 때는 k 값이 얼마였지? 1.96이었고 99%일 때는 이게 2.58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k 값이 커지는 거는 거지? 즉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면은 즉 신뢰도가 클수록 즉 k 값이 클수록 구간의 길이가 어때요? 길어져요. 구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이 실내 구간의 길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신뢰도가 일정하면 똑같으면 신뢰도라는 게 우리가 K가 결정하는 건데 요 값이 일정하면 요거는 상수인 거고 표본의 크기가 어떨수록 표본의 크기 n 크기가 클수록 어떻다?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분모가 커진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실내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실내 구간, 신뢰도, 그 다음에 뭐 표본의 크기, 신뢰도 이런 들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또 하나씩 적용을 해봅시다. 246페이지. 자, 이제 246페이지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어느 가게에서 파는 팥빙수, 빙수를 열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체, 빙수 전체 열량이 정규분포랍니다. 평균은 모르겠고요. 표준편차가 48로 되어 있는 정규. 자, 근데 여기서 실제 전체 평균은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144 그릇을 뽑아봤대. 그럼 이 자체가 지금 하나의 표본이란 말이야, 그치? 144그릇을 계속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144개를 뽑은 그거의 평균을 조사하니까는 열량이 800이더래. 그럼 이 열량을 가지고 실제 평균, 전체 평균 얼마 되냐 이 말이야.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 모평균 M을 신뢰도 몇 퍼센트? 95% 믿을 만한 수준으로 모평균의 구간을 구해보래. 근데 이 값이 나와 있네. 표준화된 확률 변수의 절대값이 1.96 이하가 될 확률이 0.95입니다. 그럼 0.95가 95%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 1.96이 아까 신뢰 구간을 정할 때 K값. 자, 그럼 바로 쓰면 됩니다. 모평균 M 범위는 일단 표본 평균 800 있죠? 800에다가 더하고 빼기. 뭘 더하고 빼냐? 여기 1.96 보이죠?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 144의 루트. 그럼 바로 값이 얼마입니까? 12분의 5표준 편차 48. 요 놈을 똑같이 양변에 더하고 빼면 됩니다. 12분의 48.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가 4가 됩니까? 약분하면은 그럼 4랑 1.96을 곱해서 800이랑 더하고 4랑 1.96을 곱해서 800에서 빼면 됩니다. 그럼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실제 모평균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면은 그게 신뢰도 95%만 수준으로 믿을 만한 구간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하나 주의할 거는 지금 1번과 2번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신뢰도가 95%고 얘는 신뢰도가 99%고 그래서 99% 신뢰도는 2.58로 계산하라 이 말인데 일단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신뢰 구간을 정할 때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표준 편차가 누구의 표준 편차였어 이거?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였단 말이에요. 그지?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 48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번 문제를 보면은 운동시간 전체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유분포인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안 나와 있죠. 그치? 그럼 이때는 문제를 보면은 이미 추출한 100명 이 표본의 평균은 나와 있고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죠. 그럼 그냥 바로 6 쓰면 되나? 요 6을 여러분들이 요 6을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없을 때 한 표본의 표준 편차 6 있죠. 이 6을 모집단의 표준 편차 자리에 그대로 써도 돼. 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일단 100명 표본의 평균 50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99% 신뢰도가 2.58이니까 2.58 곱하기 이걸 한 방에 6을 쓰면 안 됩니다. 왜요? 똑같이 일단은 루트 n분의 100명이니까 그죠? 100명이니까 루트 n이 10이 되죠? 10분의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 자리에 요 한 표본의 표준 편차 6을 이렇게 써야 된대. 이렇게 해도 확률 99%랑 큰 차이가 없더랍니다. 이해됩니까? 요거 잠깐 왔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표준 편차로 계산해야 되는데 모표준 편차가 없을 때 표본의 표준 편차로 이거를 대체해도 별 상관이 없다. 매우 값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통계는 기본적으로 오차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필수에 2번, 3번도 신뢰 구간 문제. 자,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랍니다. 평균은 모르겠고요. 표준 편차 6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추출로 표본의 크기 7짜리 표본의 크기 7짜리인 하나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지? 그놈의 평균을 구하니까 7이 나왔습니다. 즉, 요거 7짜리의 평균을 구한 이 7이 표본의 크기가 n이구나. n. 7이 아니고요. n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구한 하나의 표본의 평균이 7이랍니다. 이거를 x바의 평균, 이 x바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거를 모평균을 99% 신뢰도로 추정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구간의 값이 나와 있어. 그때 n 값 구하시오. 99%인데 여기 나와 있죠? 0.495를 2배 하면은 99%. 그러면 2.58로 신뢰 구간을 정해야 되겠네. 자, 모평균 m, 표본 평균 7에다가 더하고 빼기 2.58로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아직 n은 모르니까 루트 n 잡고 표준 편차가 여기 8 나와 있죠? 모 표준 편 6이 나와 있죠? 6. 그러면 이걸 계산한 값이 이제 5.71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반대로 7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6 하는 값이 8.25 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아무거나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자, 어떤 제품 한 개의 길이를 전부 다 조사하니까는 정규분 보고 평균은 몰라요. 표준 편차가 18입니다. 자, 그 중에서 n개로 표본의 크기 n개로 이미 추출한 하나의 표본을 조사하니까 그 평균은 뭔지 몰라요, 지금. 그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모평균을 95%로 추정을 하니까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11.76이하가 됩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만 바로 갑시다. 구간을 다 적을 필요 없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니까 표본 평균 날라가고요.
요 놈이 두 개 남는 거예요, 그지? 근데 95%는 요거 두 배 하면 95%. 그러면 1.96으로 신뢰 구간을 정하는 얘기인데 1.96 곱하기 n 값 아직 몰라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뢰 구간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한 놈이 신뢰 구간의 길이고 요 놈이 문제에서 11.76 이하예요. 자, 그럼 이건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열심히 소수 계산합시다. 약분되는 거 있냐? 일단 루트 n을 양변에 곱하고 루트 n을 n값 구할 거니까 루트 n을 양변에 곱하고 11.7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나눠주면은 11.76분의 2 곱하기 1.96 곱하기 18을 한 놈이 루트 n 이상이다, 그죠? 그럼 이걸 열심히 계산해서 양변에 또 제곱을 해가지고 n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약분되는 거 있냐? 일단 소 좀 땡길까? 요거 둘이 배곱해가지고 소 좀 두 개 땡겨주면, 그죠? 1176이랑 약분되는 거 한 방에 연장 하나씩 합시다. 2랑 약분하면 588이 됩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 약분되는 거 얘랑 약분되냐? 3으로 약분되냐? 196이랑 얘랑 3으로 약분되냐? 1, 3이 되고 그럼 3이랑 18 약분하면은 6이 닿게 되네. 자, 그래서 루트 n 값이 6 이상이기 때문에 양변 제곱을 하면은 n이 36 이상이 되어서 최소값이 36입니다. 이해됐지? 신뢰 구간 잡는 거 뭐 다 했던 내용이고 미지수 n 값 구하기,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기 풀어봅시다. 그 다음 250페이지 필수 4번, 5번 뭐 계속 같은 문제니까 일단 어떤 키를 조사를 했는데 그 전체가 정비분 봅니다. 평균은 모르고요. 표준편차 나와 있습니다. 95%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모평균 m이죠. 그 다음에 표본평균 문제에서 x바라고 했습니다. 얘네 둘이의 차가 1.4래.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가 1.4 이하랍니다. 자, 우리가 두 수의 차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뭐에서 뭘 빼죠? 큰 수에서 작은 걸 빼야 돼, 그지? 근데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이 누가 큰지 확실히 알 수 있냐 이 말이야. 모르죠. 그지? 어떤 때는 얘가 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얘가 클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어느 게 큰지 모를 때는 두 개를 뺄 때 절대값을 씌워서 빼면 되겠죠? 그지? 요게 두 수의 차,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 요 놈이 1.4 95%로 추정을 하니까 요 차가 1.4 이하가 될 확률이 95%니까 이거 이렇게 되더래. 그럼 그때 요거 두 배 하면 95 맞죠, 그죠? 그럼 1.96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뭐가 없냐? 하나의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의 크기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n 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요거 보세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우리 신뢰 구간을 정할 때 x바에다가 자 1.96이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 15 그 다음에 모평균 m x바에다가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하지, 그지? 자, 여기서 전부 다 양변에 뭘 빼버리면은 요걸 빼버리면, 그죠? x바를 다 빼버리면, 그지? 이 가운데가 모평균 빼기 표본평균이 되고 그 범위가 얘와 얘 범위로 구간이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보세요. 이 값과 이 값이 지금 절대값이 똑같단 말이야, 그죠? 그지? 그럼 그리고 한 방에 절대값을 씌운 범위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문제에서 얘 두 놈의 차의 절대값이 1.42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요 값이 어떤 건 되냐? 1.4.
1.4가 딱 돼도 되고 요 값이 1.4보다 커. 아 이게 더 크면 되나? 아 저거요. 내가 가고 싶은 거는 이놈이 1.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그치? 그럼 요 놈이 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라는 놈이 1.4보다는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이제 이거를 양변에 뭐 루트 n 곱해가지고 또 부등식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게 결국은 이 신뢰 구간을 결정하는 이 뒷부분 있죠, 그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 잘 보시고 5번은 뭐 이제 기본 개념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 기억납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었다.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상수다. 그러면은 k 값과 표본의 크기 n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자, 신뢰도가 일정합니다. k와 n 중에 누가 일정하다는 소리냐? k가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 분모가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신뢰도를 낮춥니다. 신뢰도가 낮춰주면은 kn 중에 누가 낮아지냐? 그죠? k가 작아지는 겁니다.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k 값이 작아지고 표본의 크기 n도 줄어요. 그럼 전체 구간의 길이는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모르죠. k 값은 줄어들고 n 값이 작아지는 만큼 이 전체 분수는 커지는 건데, 그지?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커진다고 해서 이 전체 곱한 값이 절대적으로 커지냐 작아지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구간의 길이가 얘인데 이 구간의 길이는 표본 평균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죠? 구간의 크기에는 표본 평균이 없어요, 그죠? 표본 평균 x바가 뭐 어떤 값을 갖든 구간의 길이 자체는 영향을 안 미친다. 자, 여기까지.